자, 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대단원은 11단원 법과 관련된 단원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의미와 그 다음에 법의 특징 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교과서는 천재교육 204, 205쪽 관련 내용입니다. 자, 우리 법은 일상생활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단원도 일상생활과 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일상생활 중에 우리랑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근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학교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 학교 생활과 관련된 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무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다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처벌받아요. 관련된 법, 초, 중 등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이 많이 먹는 급식은 사실 건강이나 위생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양에 맞춰서 영양사 선생님께서 짜주시죠. 그래서 학교랑 급식 관련된 법을 학교급식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학생부에서 이제 일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규칙의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쭉쭉쭉 긴 이름의 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례를 들어봐도 학교랑 관련된 법들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이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규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거예요. 요거는 법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4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뭔지 알아보고 그 안에서 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법의 특성에 대해서 2가지 적어보고 오늘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이 속해 있는 사회규범이라는 거,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규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람이라면 이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걸 말하는데요. 법도 사회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규범의 의미를 먼저 좀 적어보고 쭉 진행해 볼게요. 사회규범이라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가장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쭈루룩 모든 걸 통틀어서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회규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규범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 그 장례식장에 검은 옷 입고 가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오래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행동 양식.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습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의 예를 들어볼게요. 동양 쪽에서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죠.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진 않잖아요. 그런 의식주 관련된 문화라든가 아니면 장례식장에는 모두가 이제 검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건 누가 법으로 지켜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하죠.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의 옷차림 이런 것들이 이제 관혼상제라고 하는데요. 결혼이나 제사 아니면은 상응 장례식장 같은 데서 지켜야 할 것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키는 사회적인 습관 같은 걸 관습이라고 합니다. 2번째, 종교는요. 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종교에 있는 규칙들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루에 5번 절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행동의 기준을 종교, 규칙 이런 것도 사회규범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있죠? 그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종교 규칙들 10계명 크리스트교회 그 다음에 불경 그 다음에 이슬람교회 코란 이런 경전들에 따른 행동의 기준 이런 거를 종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중요합니다. 관습 중에 도덕과 법을 좀 이따가 비교해 볼 건데요. 도덕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걸 이제 마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적는데요.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효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른을 보면은 예의를 갖춰서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법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킨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은요 좀 더 엄격한 겁니다. 사회규범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법의 의미를 적어볼게요. 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행동 기준 중에 가장 엄격한 겁니다. 누가 이걸 엄격하게 지키게 할까요? 국가가 나섭니다.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강제되는 사회규범. 자,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고 지켜야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면 걸리면 적발시 처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다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본인도 무조건 다시 다녀야 되고 보호자도 처벌받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사회규범 중에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법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도덕과 법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교표를 이용해서 도덕과 법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비교를 해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면에서 보면요, 도덕을 하는 목적은 자기가 그냥 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할 선자를 써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의 실현이다. 반면에 법은 착한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잘한 사람 상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정의라고 합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많이 나오죠. 정의라는 건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요. 형성 과정은요, 도덕은 그냥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의해서. 반면에 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도덕과 법의 판단 기준은요, 도덕은 그 과정을 봅니다. 과정을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누가 친구를 도와줬을 때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하면 그건 도덕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자, 반면에 법은요, 마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친구를 도와줬는데 친구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줬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법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하는데 맞습니다. 법은 냉정하게 행위의 결과만 봅니다. 처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냉정하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판단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성은,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그냥 욕할 뿐이죠. 아유 저놈 새끼,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법은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 도덕은 양심의 가책, 개인이 그냥 양심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아유 저놈 새끼 저거 도덕적으로 아주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다고 했죠. 강제성이라는 거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교과서에는 제재라고 써 있는데요. 좀 쉬운 말로 그냥 처벌이 이루어진다. 사람을 때리거나 하면 경찰, 국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받고 체포되게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벤 다이어그램도 역시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구분해 볼게요. 도덕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법의 영역이 서로 다를 겁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로,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도덕과 법의 중간에는 B 부분, 그러니까 도덕에도 속하면서 법에도 속하는 둘 다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A는요, 순수하게 도덕에만 해당하는 그런 사회 규범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뭐 그냥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어른을 보면 인사한다. 요거는 그냥 도덕이에요. 누가 강제하지 않죠. 뭐 욕하거나 선생님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아요. 두 번째, 이건 뭐냐? 세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수한 법의 영역. 도덕과 관련 없어요. 사람이 이거 안 지켰다고 이렇게 뭐 나쁜 놈 이러진 않아요. 대신에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결혼을 하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필수. 뭐 이런 거. 사망신고, 혼인신고 뭐 이렇게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덕과는 관련이 없지만 순수한 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B는 뭐냐면 도덕이었다가 그게 나중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덕도 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연히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안 된다. 자, 근데 요것이 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형법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몇 년의 징역이나 뭐 이런 거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도덕이고 밑에 거는 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 법은 시험에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의 특성을 볼게요. 법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강제성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도덕과 비교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하면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방금 적었었는데 또 다른 예를 적어보면 사람이 잘못된 일, 사기, 절도 또는 폭행 이런 일을 하면
체포된 후에 재판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죠. 그 과정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건데 벌금형이나 징역, 교도소에 가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은 모두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법은요, 다른 사회규범과 다르게 되게 명확합니다. 도덕을 일일이 써놓은 그런 법이 없죠. 종교규범은 좀 명확한 편이네요. 자, 하지만 관습은 또 명확하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지키는 거지. 법은 종교 규칙, 십계명, 성경, 불경, 코란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이만큼 처벌한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요걸 뭐라고 하냐면 법은 명확하다. 정확히 엄청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잘 써 있습니다. 실제로 법전을 보면 되게 길게 다 써 있어요. 자, 적어볼게요. 사람이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 것,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지, 처벌 종류 뿐만 아니라 처벌 종류와 어떤 만큼의 강도로 처벌할지, 양,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놓냐? 그 법전에 명확히 다 써 있어요. 글자로 써 있습니다. 요만큼 잘못하면, 이 행동을 하면 요만큼 처벌한다. 이렇게. 그게 두 번째 법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뺏어가는 거죠. 그걸 절취한다고 합니다.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교도소, 징역살이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지만 상당히 명확하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여기 정확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처벌의 종류, 교도소에 갈 건지 벌금을 낼 건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양은 얼마나 할 건지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할 거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11단원 법은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데요. 그래서 법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하나인 사회규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규범은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도덕과 법이 시험 문제에 자주 비교가 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법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함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도덕과 법을 표나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잘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의 특성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